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단독 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인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 참.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기초연금 받으려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식들 앞으로 통장 명의를 돌리고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그러고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아온 어려운 노인들은 기초연금 못 받고 돈 많고 편법을 저지른 사람은 기초연금 받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4월 4일부터 다음 달 5월 31일까지 기초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인의 모든 소득,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면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기초연금 부정수급 문제는 이 복잡한 소득 인정액의 계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지만 기본공제액이 모두 다르고 재산의 경우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본공제액의 차이가 아주 크다 보니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전년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니까 약 40~5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5% 기본공제밖에 없고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비해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의 관리를 가지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고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소득을 관리하고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또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편법 증여하는 등 그 방법도 참 다양하고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기준을 맞추려는 불법, 편법 행위 사례를 보면 각 지자체별로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동안 부정수급한 기초연금 급여액은 모두 환수되며 부정수급한 원금뿐 아니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0.8%에서 1.8%까지 이자도 함께 청구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엔 행복이음 등 기초연금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의 관리가 점점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적발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조심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조심해야 할 것들 중 단연 1위는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녀의 학비, 결혼 비용까지 모두 지원하다가 정작 본인의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자녀 리스크는 기초연금에도 적용됩니다. 말 나온 김에 기초연금의 자녀 리스크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째, 자녀에게 통장을 빌려준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이자소득세 15.4%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명의로 이 통장을 만들어서 자금을 굴리게 되면 통장에 입금된 돈 전부가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둘째, 공모주 투자를 위해 자녀가 부모 명의의 증권계좌를 빌려 쓴다. 균등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 가족 명의를 총동원해서 공모주 청약을 넣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모 명의의 통장에 넣은 돈은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반영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등록한다. 나이 어린 자녀가 고급 자동차를 사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긴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차를 사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시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차량가액 100%가 부모의 재산에 포함돼서 기초연금 바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준다. 자녀의 신용불량이나 절세를 위해서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사업소득 전체가 부모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부모의 기초연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다른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부동산을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만큼의 금융재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유발해서 기초연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어려운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초연금이 일부 부정수급자로 인해 원래 취지가 다르게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친절하고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명의대여, 편법 증여 등 기초연금 부정수급자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